아이만 괜찮으면 돼요. 우린 버텨볼 테니까. 그거 말 건강한 말 아닌 거죠, 이것도. 저 그 말을 세게 표현하면 좀 싫어해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거대한 사회에서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데, 아이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아이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번아웃 걸린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 네. 자기가 번아웃 걸렸다고 모르거든요. 딱히 우울한 건지는 모르시겠죠.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할 네.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이미 바닥이라.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 상태다, 육아 번아웃으로 또 체크리스트 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이제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주머니를 함께 채우는 채널 주머니의 전인구입니다. 육아 번아웃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부모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손승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의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을 세부 전공하고 있고요. 정신과 진료를 본 지는 이제 한 16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을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에게서 배우고 이러면서 지내왔고요. 시간이 남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자란 얘기들을 책으로 좀 쓰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진료실에서의 요새 주된 관심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지키는 법이라든지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요새 좀 관심이 많고요. 네. 아니 병원 이름이 괜찮아라고 해서 저 지금 되게 좀 생소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부인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예. 예. 이게 좀 너무 TMI인데, 제가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모교 출신, 저 같은 경우는 아산이니까 뭐 아산, 뭐 문정 아산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제 이름을 붙여서 손승현 정신건강의학과 하고 싶은데, 애기들이 올 때 조금 그럼 딱딱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좋은 아이디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부인이 두 개를 내줬거든요. 가시밭길 정신과 할래? 괜찮아 할래?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나는 괜찮아가 나의 그 평생 직장이라 생각한다. 이래서 괜찮아를 단호하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주로 병원에 오는 사람 비중이 아이 뭐 엄마 좀 어떻게 비중이 어느 정도 많이 되나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보통 데리고 오시니까는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성인들도 진료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제 육아 번아웃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 데리고 왔다가 이제 아이 상담하러 왔다가 딱 엄마를 보는 순간 아 어머니도 해야 되겠다 해서 권유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나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못내 이렇게 간청을 들여서 어머님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가 우선이시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엔 세상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어머니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아이에게 화를 내기 싫어요, 뭐 소리 지르기 싫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오시는 경우도 꽤 많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자책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쵸. 예. 왜냐하면 요새 뭐 제가 소아과 가거나 이랬을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요새 부모님 너무 예민하다. 예 그래서 뭐 귀 파주는 것도 이제 무섭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말 좀 들어봤었는데 그럼 진료실에서 봤을 때 좀 어떠세요? 요새 부모님들 좀 어떤 특징이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지쳐 계세요. 이게 음. 지쳐 있으시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무슨 채점 당하는 학생 마냥, 이게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크게 나빠지면 어떡하지를 미리 걱정하시고, 무슨 정답을 쫓아가는 거 마냥 이렇게 하면 아이가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큰일이 나진 않나요?를 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지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소신껏 양육하기가 좀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되게 옛날보다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지는 않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한데, 이게 잘해 봐야 본전인 듯한 느낌으로 매일매일 아이 잘 돌보시는 것도 엄청 훌륭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으시고, 한 번씩 그 누구나 원치 않지만 육아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청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오시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SNS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금 육아도 그러면은 좀 아이와 나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타인을 의식을 많이 하는 편으로 바뀐 거예요, 요새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교육도 교육이고,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놓고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죠. 경쟁을 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내가 뒤처지게 하는 건 아닌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되게 힘겹게 쫓아가려는 분위기도 많이 생겼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전에 조기교육 광풍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게 꼭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놀 때도 되게 전투적으로 놀아줘야 되고 아이의 마음도 굉장히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읽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양육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적당히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의 여유를 너무 희생해서 그거를 좀 적당히를 없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빠들한테까지 이제 오거든요. 놀러 가면 "여기 아빠들 봐봐." 저기 아까 막 수영장 이런 데서 전투적으로 놀아주더라고요. 이게 예. 연휴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연휴 직후가 제일 대박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파김치가 되셔서 오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휴가철 이후에도 좀 휴가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너무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아빠를 이렇게 소위 까불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여파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선생님 보시기에 '아 이분은 정말 육아 번아웃이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예.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표정 변화나 제스처 변화도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는 어펙트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 변화의 폭 자체가 줄어들어요. 납작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제 말을 듣기 싫으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말수도 들고 표정 감정 표현도 줄고 얼굴 표정 자체가 줄어가지고 그냥 되게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은 누군가가 우울하게 새겨준 마스크를 그냥 쓰고 있는 것 마냥 되게 감정 변화의 폭이 줄어드세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아이랑 대화할 때도 이러시면 아이가 느낄 또 감정도 좀 그 고려를 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내 말을 어떤 기분으로 듣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이 뭘 말해도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표정 뭐 무미건조하게 일관되게 말한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머니는 나름 애쓰고 계시기는 해요. 아 근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점 그게 남이 봤었을 때는 그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서로 배우자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게 표현하면 저는 그건 절전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애한테가 이렇게 풀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절전 모드를 의식하여 하는 건데 애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 주고 싶은데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위기 순간일 수 있죠. 그게 내가 정말 해 주고 싶은데 번아웃에 지쳐서 안 나올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뭐 공원 나가자, 뭐 산책 나가자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되게 가져지가 않는 몸같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 딱 적절하고도 처절한 예시인데 맞죠. 응, 그래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아는데 나도. 그래 가자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예. 하다가. 그거 정말 많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일로 번아웃 걸린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 네. 자기가 번아웃 걸렸다고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 육아 번아웃도 똑같아요? 심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약간 저는 이거를 일종의 거대한 사회에서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데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수록 좋은 부모인 것처럼 되는 거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접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힘듦은 이렇게 막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는 더 안 돌아보고 이게 안 돌아보는 게 자동화가 되니까는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요. 제가 좀 저한테 진료 좀 보시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많고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체크하시는데도 깜짝 놀라고 제가요? 이러시고요. 오히려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검사를 했는데 모조리 다 너무 정상, 모조리 다 너무 네. 괜찮아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걸 북한 주민 인터뷰 같다고 그러거든요. 다 너무 괜찮고 평화롭고 우리 가족인데 이게 저한테 거짓을 말하려 하시거나 무슨 가식적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힘든 거를 다 느끼면은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억누르신 건데 그게 너무 자동화가 되니까 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나 아직 할 만한데요고. 여기서 더 나아간 제일 슬픈 케이스가 이제 하도 이게 오래돼 가지고 만성이 돼서 기본 베이스라인이 내 기분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우울한 건지는 모르시겠죠. 자기가 좀 우울하다고 생각한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이미 바닥이라. 예.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육아 기계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예. 그냥 전혀 표정 없이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예. 딱히 뭘 못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 본인이 그거에 기쁨을 느끼시지도 않고 잘했을 때 뭐 우리끼리 막 오늘 끝내줬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다못해 예. 게임 같은 거를. 예. 근데 육아에선 그런 거 잘 안 보이죠. 번아웃 오면. 이게 지금 혹시 일 번아웃이랑 비슷한 건가요? 증상이? 일 번아웃인데 예. 일 번아웃보다 좀 더 가혹하죠. 그 기준이 되게 높은데 일 번아웃은 사회에서 좀 알아줄 수도 있고
해온 그 경험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는데. 예. 아, 좋은 단어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육아는 새로 배워야 되고 유치원 때가 익숙해지면 초등학교 때가 등장하고 맨날 새로운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 장점이 보통 발휘가 안 되거든요. 내가 아랫사람 기가 막히게 막 그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가르친다고 안 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한 분야에 가깝고 재택이잖아요. 예. 재택근무의 안 좋은 점은 일과 생활이 분리가 안 되니까 내가 상사한테 깨졌어도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일이 쌓여 있어도 내일에 쉽다. 내일에 나랑 터치하면 되는데 아침에 화내놨으면 저녁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점이죠. 아, 그러니까 육아는 퇴근이 없다. 퇴근 없죠? 예, 근데 야근은 있죠. 야근은 있고. 예. 아, 지금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아, 그리고 잘못하면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천지예요. 네. 예, 육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혼내주실 분들은 천지라서 직장 상사한테 혼나면 되는 게 아니고 장모님한테도 혼났다가 학교 선생님한테도 혼났다가 지나가는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도 혼났다가 되게 서럽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내가 위험한 상태다. 육아 번아웃으로 좀 어떤 체크리스트 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이제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삶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나 낙이 있어야 돼요. 소위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번아웃이 오면은 이전에 내가 재밌고 땡기는 것들이 그렇게 감흥이 없어지거나 굳이 하기 싫어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무서운 게 하다못해 내가 체력을 키우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새로 운동을 하고 네. 아프면은 알아 누우니까요. 너무 잘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부러운데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네. 기초가 되는 돈이 굴러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의욕이나 에너지나 소위 말해 땡기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를 위해서 뭘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어지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것도 좀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고 없어야 될 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계속 테마로 나왔는데 이전에는 넘어갈 만한 일에 화가 그렇게 많이 난다. 이전에 나의 성격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럼 그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죠. 분노가 정말 이제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인 거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랑 시너지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우울하면은 막 의기소침하고 막 뭐 자신 없고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울이랑 제일 친한 감정 중에 하나가 짜증이랑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우울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화가 나면은 그걸 퍼붓잖아요. 예. 저는 여태까지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와서 저한테 아 사이다였어 이러신 어머니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예. 그럼 그게 또 다른 우울의 소스가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진짜 상황이 되게 좀 세게 말하면 좀 끔찍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삶의 낙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없었으면 하는 거, 그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네. 뭐 불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말 듣자마자 좀 생각나는 게 저희 아내랑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들이 이런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리 뭐 성과에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분노 짜증. 그러면 직장 상사들도 좀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네요. 그냥 의무적으로.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게 못돼서 그런 게 아니죠. 책임감은 또 훌륭하시니까 잘 버티는 거예요. 소질이 있으셔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해보면 좀 번아웃이 온 곳이 여러 군데일 수 있겠네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 번아웃이 온 사람이 그대로 출근을 하면은 회사 번아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육아 번아웃을 또 직장 번아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직장에 스트레스를 두고 와야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애가 말 안 듣는 거 보고 화가 났어. 그렇죠. 그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한테 이제 화내고 짜증 냈는데 그거로도 뭔가 풀리지도 않고 자괴감이 와요. 근데 옆에 신랑이 보이네. 이제 한살 빡 하고 이제 그러지 않나요? 하필 또 누워 있었어요. 신랑이 야. 피곤해서. 연쇄작용이 잘 일어나요. 또 많은 아빠들이 자기 부인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식이라도 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애한테 또 그 화살이 가거든요. 네. 그럼 자기 애한테 화를 내는 아빠를 싫어하는 엄마가 또 이렇게 되니까 서로 막 튀기고 다니는 거예요. 화살표가. 제 생각엔 거의 대부분 집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많죠. 그쵸. 많은 패턴이에요. 예. 저는 지금 뭐 생각했냐면 원장님이 우리 집에 CCTV를 달아가지고 집에서 어디서 보고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많이 배운다는 이야기가 이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알 수 있게 되는 거긴 해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보면은 우리 아이만 괜찮으면 돼요. 우리 버텨볼 테니까 우리 아이만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말 건강한 말 아닌 거죠, 이것도. 저 그 말을 좀
세게 표현하면 좀 싫어해요. 그 말을 이제 막 이게 아이 근데 좀 괴롭다는 거에 가까운데 아이만 괜찮으면은 괜찮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아이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은 아이가 자기를 돌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려면은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조교가 돼야 되는데 아이도 앞으로 뭐 직장도 생길 거고 친구도 생길 거고 애인도 생길 거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이 다 생길 건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만 괜찮으면 일만 잘 굴러가면 상관없어라고 키울 생각이 아니라시면은 자기도 자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게 돼요. 이게 엄마도 사람인다라는 걸 배워야지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고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은 자기 편이고 자기를 위해서 잘 챙겨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이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도구처럼 엄마도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안 알려준 채로 다 챙겨주면은 그거 그냥 10번 잘 챙겨주다가 한 번 안 챙겨줬을 때 엄마가 워낙 힘드셔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안 생각해요. 고장났구나 생각하지. 좀 너무 세게 표현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도 도움이 안 되죠. 엄마를 어떻게 행복해 해줘야 될지 엄마가 안 가르치고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타나도 아이랑 친해질수록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잘해줄수록 막 할 거거든요. 그런 게 저는 좀 굉장히 이미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